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사람이 출마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이 어제부터 후보 연설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인방송, 경인TV, OBS 스튜디오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첫 주제는 이 5.18 광주 사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당 대표가 될 분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논란 당사자가 된 이 김진태 의원은 저는 직접 5.18을 표명했다고 해당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당 지도부 대응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좌고우면하다 타이밍을 놓쳐 일주일 사이에 당 지지율이 3.2%포인트 빠졌다. 5.18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는 논란에 관계된 분도 이 자리에 있어 직접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대표가 될 분이라면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리더가 흔들리면 당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합동연설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징계를 보류한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과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상조사가 있었고 법적 판단도 이루어졌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해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픈 과거에 대해 논란을 만들고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말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세간의 극단적 주장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척하고 또 여러 번 국가적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상은 다 드러났다. 또 법적 판단도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소급 입법해가지고 12.12 사건, 5.17 계엄 확대, 5.18 광주 사태를 재판에 넘기면서 새삼스럽게 이게 법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몇 달 전에는 이 문제는 이미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 헌법적으로는 이미 더 다룰 수 없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폭로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탈출구를 찾다가 5.18 특별법을 자기의 지론과 다르게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고 새삼 5.18 진상규명이 이런 차원에서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광주 사태의 시민측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을 진압한 전두환 그룹이 바로 내란을 저지른 것이다 해가지고 1980년의 판단과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이 판단이 지금 남아있는 법적 판단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회하거나 망언하거나 5.18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5.18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도 옥설을 가리는 게 좋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차원이어서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밝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 사람 다 부인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진태 의원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600명이 투입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오늘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라서 정리가 된 셈입니다. 뭐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좋은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좋은 점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위원장도 광주 사태에 600명 들어왔다는 주장은 이미 검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낭설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대표 후보로 나온 세 사람 다 600명설을 부인을 함으로써 이제 600명설은 어디 발붙일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황당무계한 600명 투입 낭설이 많은 사람들, 특히 광주에 불만이 많은 보수 성향 사람들을 그동안 참 속여온 거죠. 속여온 거. 속여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커졌다가 이게 국회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로 들어갔다가 정치권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좌우를 다 초월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600명 투입설은 이것은 낭설이라 해가지고 일단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으니까 저희 방송을 듣는 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은 아직도 미련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미련을 가진 분들은 이제 미련을 접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진 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600명이 왔겠느냐? 아니면은 그보다 적은 수, 한 분대 규모는 왔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정 간첩도 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릴 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증거. 물증이 나와야 합니다. 물증이. 근데 그런 물증이 없습니다. 10명도 올 수가 없었죠. 그 상황에서는 고정간첩이 뭐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역사적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은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추측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00명설을 믿는 사람은 그 600명이 어디 뭐 다 군인이겠느냐.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왔고, 아줌마도 왔고, 할머니도 와가지고, 광주 시민으로 위장해가지고 선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00명이 무장하고 오나, 맨발로 오나, 민간인으로 오나, 오기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배를 타고 오든지, 낙하산을 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거죠.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흔적이. 그러니까, 이 미련을 가지면은 시간 낭비만 하고, 이 건강을 상하게 하고 하니까, 모처럼 자유한국당이 곤혹을 치르면서, 그래도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뭘 남겼습니다. 그것은 낭설, 600명 투입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여야, 좌우가 동의하는 하나의 전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없다. 정리하고 나가되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광주 사태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광주 사태 진상규명 다 됐습니다. 사실관계는 다 됐는데 여기에 또 이 정권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방부의 재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 비무장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천인공노할 양민 학살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 발표를 받아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역사 왜곡입니다. 국가가 역사를 날조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죠. 더구나 국방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1980년의 계엄군을 완전히 양민 학살범으로 몰아버렸어요. 이게 국가적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조사를 한다는 법이 작년에 통과시키면서 그 항목에 다행스럽게도 헬기 사격설을 다시 조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련을 버리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이게 자유한국당도 게으르고 한국의 우파 세력도 게으르고 예비역 장성들도 참 게을렀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3사람밖에 없어요. 조갑제닷컴, 또 펜앤마이크, 또 하나 어느 장교단체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닷컴 소속 이지영 기자와 제가 같이 쓴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월간조선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상세하게 반박하는 기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육사동청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마 항공 조종사들 무슨 모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광주 사태 600명 북한군 투입설은 접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헬기 사격 없었다 하는 걸 가지고 이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군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도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광주 시민들이 이제 헬기 사격 없었다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광주 시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다른 지방 사람들의 감정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 헬기 사격을 주장하려면은 쏘았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치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오히려 헬기 사격 명령을 받고 출동했지만은 쏠 상황이 아니라서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안 쏘았다. 아주 의로운 정의로운 용감한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 조종사들을 광주 시민들이 영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